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민족이고 핏줄이고 그래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된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경우도 있죠. 참 한국에서 살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뭐 일당 6만 5천 원 받는 설거지하는 아주머니, 또 좀 간병인 하실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24시간 7명 8명을 간병하시는 분들, 열악한 환경에서 또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또 다친 분들, 전부 동포들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참 비자가 만기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또 집도 없지요. 때로는 가족이 아픈 경우도 있죠.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겁고 힘든 또 고민에 쌓이는 우리 동포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저희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 봅시다. 특히 C38 이제 자유왕래가 시도되면서 오셔가지고 일하면 안 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제 뭐 반찬값을 하려고 하다가 잡혀서 강제 추방 당하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사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고충과 고민을 다소나마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같이 F사를 어떻게 바꾸고 또 체류 자격은 어떻게 할 것이며 C38 비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이 도움을 드리게 되고 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꼭 저희 상담실에서 문을 두드려 주시면은 저희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차트를 봐가면서 우리들의 체류 자격, 동포 여러분의 고민을 다소나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들은 우리 동포들이 합법적이고 행복한 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데 대한 설명회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중국 동포 고충 상담실을 운영하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들은 두 가지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동포 복지연구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해서 여러분의 행정 업무, 출입국 관련 업무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우리가 중국 동포 돕기운동본부 자원봉사단이 활동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상담실을 운영해서 전화를 하실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자원봉사자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때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오시면 참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들은 대법원에서 이 법원의 등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에게 상담하러 오시면은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한국의 법률은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사나 뭐 행정사 이런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인으로서 국가의 허가를 다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다시피 저희들은 이제 주식회사 중국동포 복지연구소로서 법인 등기가 국가로 하여금 허가받은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C3 비자를 H2라든가 뭐 한쪽이라든가 육주 교육이라든가 자격증 학습이라든가 F사라든가 등등 우리가 이제 행정 업무에 관한 것도 다 이제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업무를 보게 되고 이렇게 조직이 동포들에게 월요일부터 출입국 행정 업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기운동본부 자원봉사 활동은 금요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포상담실은 이제 최고 높은 수준을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일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다문화 가족의 교육이라든가 대학 유치 교육, 방문 취업자 기술 교육, 직업 교육, 유학생 유치,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자격증 관련 수강생 유치, 또 외국인 관광객 의료 관광이라든가 또 비자 체류 서류 대행, 한중 외교 또 문화 행사 유치, 불법 체류 예방 활동, 합법적인 컨설팅 구직 등등,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5가지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서 저희들이 이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노무사가 저희들이 뒷바라지를 타면서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체류 자격에 대한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충 상담실에서는 임금체불이라든가 산재, 노무 문제, 또 이혼, 결혼, 가사, 자녀교육 문제, F사 영주권 전문 상담, 체류 연장, 체류 변경 등 상담, 비자 신청, 출입국 행정 업무, 변호인 날 선임, 저희들이 이제 변호사분들하고 저희들이 많이 의논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법률적인 문제도 많은 도움을 드리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 각종 비자, 3년짜리 특히 이제 고용 특례법 같은 거, 그 다음에 접유, 항공료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또 적어도 피해 없이 건강하게 한국 생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2010년도부터 우리 동포들에게 이런 활동을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봉사활동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고충 상담실, 11년도에는 이제 좋은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 여러분 이제 부자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또 2012년도에는 이제 F사 체류 자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려주기 운동을 했고, 2013년도에는 이제 불법 체류 예방과 자진 귀국 운동을 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저희들이 참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동포들을 도와주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를 저희들이 도와드렸고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요일, 토요일로 저희들이 다 미뤄서 이제 그런 봉사활동을 하게 되고, 평일날은 이제 여러분들의 정상적인 출입국 업무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담실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뭐 한 4, 5년 동안 매주 일요일날 이렇게 설명을 해봤고, 그래서 이제 신문에서 이제 저희들을 이제 자꾸 소개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제가 거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를 F사 선생이라고 이제까지 표현을 해놨는데, 워낙 제가 이제 생긴 게 좀 보다시피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겠습니까? 이제 보셔야죠, 뭐. 하여튼, 그래서 신문에서 저를 F사 선생이라고 소개하지도 않나. 또, 다른 동포세계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뭐, 동포들의 사기에 관한 것은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포식도 하고, 또 조사도 나가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렸고, 이제 또 여러분들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덮겠다는 것들, 이게 신문에 난 자료들이고, 뭐 45일 만에 F사 변경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은 뭐 저희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뭐 구차하지 않게 말씀 안 드려도 상당히 좀 눈물도 흘리고 같이 웃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51일 만에 이것은 이제 그런 사례가 되니까 이제 신문에 났던 한 30여 차례 났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동포들이 이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뭐냐 그러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행정사나 여행사 분들이 이제 원래 잘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물론. 그러나 이 문제가 어디 있냐면, 여행사라 하면 비행기표 파는 곳입니다. 여기서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볼 때는요. 행정사라 하면 출입국의 서류, 문서 대행을 하는 분입니다. 법으로 보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 피해 사례가 많은데, 특히 이제 뭐 각종 여러분들 서류 뭐 비자 연장, 비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뭐든지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류 갖다 놓고
갖다 놓고 책상 속에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안 됐습니다. 그럼 돈 뜯기는 거예요. 돈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피해를 안 보셔야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300만원 날렸다, 200만원 날렸다, 100만원 날렸다. 이것은 사실은 보면 본인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돈으로 하고 편법적으로 하고 그냥 어떻게 은근슬쩍 하려는 사람들을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이고 정직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 돈으로 안 됩니까? 돈 얼마 들어가면 됩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자체가 이미 사기꾼들의 먹잇감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많았죠? 뭐 이런 거 뭐 수시로 보게 되니까 저희들은요. 그래서 400만원짜리 이거 완전 사기였어요. 이거 백매임 사악입니다. 변호사 사버리면 여러분 감옥으로 그 사람 감옥 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300만원짜리, 200만원, 100만원. 또 특히 행정소송 때문에 이제 동포들이 굉장히 고통 겪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소송이라 하면 여러분 함부로 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행정소송이라 하면 있는 한국의 법령을 내가 맞는 쪽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법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출입국 관리 사무소 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다. 어떻게 이게 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법을 바꿔주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결국 비자 만기되면 가는 거예요. 지원 비자나 이런 비자 하나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피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을 원하면 여러분 사기를 안 당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요구하면은 여러분들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지금 이제 안산이나 또 특히 이게 대림에 가보면은 굉장히 피해가 많았었죠. 불법 체류 해결해주다, 영주권 만들어준다, 결혼 비자 등등 이렇게 해서 얼마 받아먹고 도망가고 속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사기꾼들에게 여러분이 안 당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사기꾼들은 되는 것은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하세요. 그래서 돈 받아먹는 거예요. 되는 것은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뭐예요? 된다. 그래 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왜 그렇게 해놓고 어리숙하게 해서 울고 불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사기꾼은 대통령도 안 되는 것은 자기는 된대요. 자기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안 되는데 자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금부터는 피해 없이 여러분들이 한국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포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왜 이런 피해가 있는가 봤더니 여행사하고 이제 의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체류를 어디서 정보를 얻게 되냐 이걸 여쭤봤더니 거의 87%가 여행사 행정사였어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출입국이라는 데는 원래 출입국이라는 건 문서 보고 이제 접수하는 데지 여러분이 상담을 그렇게 일일이 앉아서 개개인을 할 수가 없죠. 그건 1345에다 이제 하시게 되는데 1345에서는 법 얘기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여행사에서 사기당했다는 얘기 들어서 1345에서 사기당했다는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겠어요? 곧 법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의존도가 높다는 거죠. 그런데 피해는 74%가 났다고 봤다고 그랬죠. 또 동포들의 F사라든가 상위 비자를 가고자 하는 욕망, 그러니까 중국 들어가기 싫어하는 욕망, 이건 93%였어요. 그러니까 의존도는 높지요. 피해는 보지요. 또 거기다가 내가 만기되면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연장하고 단다든가 또 F사를 따고자 하는 욕망이 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피해 없이 한국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제 너무 동포들이 안타까워요. 정보도 모르고 또 법률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항상 저희 홈페이지나 전화로 여러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신다면 피해 없이 사기 피해는 안 당하게끔 저희들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또 문제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연구소와 고충 상담실에서는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동포들을 상담해 주는 것과 또 한국에 체리 죽인 분이 고충 문제, 또 H2 이제 3년이죠. 모든 비자가 H2가. 그래서 고용특례법에 의한 연장의 방법, 또 좋은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 또 입국자, 재입국자 사유서 쓰는데 도와주는 거라든가.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비자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불필요하게 어디에 가서 이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충 상담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해드리게 되고, 체류자에 관계되는 가장 큰 이제 주된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하면서 현재 H2 인분국과 C38 비자로 오는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국적이나 영주권까지 가는 데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이제 도와드리게 됩니다. 이제 먼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비자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H2는 이제 모든 H2는 이제 3년짜리로 됐습니다. 딱 F사로 그래서 변경을 해 나간다든가 아니면 반드시 출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H2가 연장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1년 10개월에 외국인 고용 특례법에 의해서 뒤에서 이제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고용 특례법은 이래서 F사로 넘어가고 그래서 5년 거주하면 영주권까지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F사로 넘어가는 길,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길이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우리 조선족들은 우리 민족이고 핏줄이지 않습니까? 또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한국 생활하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정책이 3년짜리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지금 고민이 크고 있는 분들이 뭐냐면 과거에 이제 C3으로 와가지고 D4로 교육을 받았던 분이나 또 아니면 그 불법 하다가 앉아서 200만 원 벌금 내신 분들이 이제 5년 비자라고 했죠. 근데 이제 5년 비자라고 했는데 그 비자가 3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5년짜리 다시 말해 4년 10개월이 되겠습니다만은 1년 10개월 하는 것은 외국인 고용 특례법 F사를 바꾸는 방법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상담실을 하면서 매일같이 하루에도 수십 통화씩 전화 받는 게 뭐냐 그러면은 어떻게 연장합니까? 아니에요. 쉬워요. 외국인 고용 특례법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내가 의무사항입니다. 이거는 의무사항.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1년 10개월을 연장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고용주나 취업자가 똑같이 그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와 그 다음에 우리 동포들이 요 외국인 고용 특례법의 허가제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생활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3년짜리 비자가 아니라 이분들 4년 10개월 요 비자로 여러분들이 1년 10개월 연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외국인 고용 특례법을 적용받으면 되는 거고 F사로 변경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안 가려 그러죠. 5년짜리를 5년이라고 해놓고 4년 10개월을 5년이라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외국인 고용 특례법에서 계속 계약을 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고용센터의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모든 사업장에서는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3일 전에 교육을 필요했어야 되고, 법적 날짜가 충족돼야 되고, 또 법률적으로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이제 벌금을 냈다든가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죠.
형을 받으면 안 되고, 이 모든 부분은 여러분 출입국 관리법이 아니면 절대로 이거는 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 궁금해 하시는 외국 고용 특례법 절차에, 만드는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자가, 그러니까 내가 취업을 하고 싶을 때, 또 사용주가, 대한민국은 다 외국인 고용 특례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 사행성이라든가 업종, 제업종 있죠. 그런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인을 해서 15일 후면은 허가제 하나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구직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 사용자하고 취업자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15일 지나면 해주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날짜만 맞으면은 연장하는 것은 의무사항이에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허가서, 이 허가서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 사항이 되는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고용허가제라는 것은 사장도 반드시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본인도 해야 되는데, 원래 안 하면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면 그거는 벌금도 많이 물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인 고용 특례 허가제라는 것은 일반 고용 허가제가 있고 특례 허가제가 있습니다. 일반 허가제는 여러분 이제 다른 나라, 필리핀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렇게 이제 오는 경우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왔을 때 대체적으로 우리 조선족들은 H2 당첨 들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례 고용에 특별한 법에 의해서 대우를 받고 그렇게 하는데 계약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세금도 나가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건 정상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날짜만 충족된다면 이걸 저희들이 가르쳐주면 돼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십시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십시오. 그래서 알려주면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저희 그 상담실에는 출입국에서 필요한 서류, 고용센터에서 필요한 서류 다 저희들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요. 오셔서 그걸 서류 갖다가 계약도 하고 신고도 하고, 이렇게 그런 절차가 어렵다든가 힘들다든가 잘 모르겠다든가 그러면 저희들한테 오시면 노무, 회계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으로 한국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외국인 고용 특례법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반드시 5년짜리 비자, 4년 10개월 되겠습니다만 5년짜리 비자를 만들어서 한국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이제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 비자가 3년이 아니겠습니까? H2가 3년짜리인데 3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아까 그 비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6개월 동안 중국에 들어가면 비자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과거에는 6개월짜리, 3개월, 6개월짜리 이제 1년이었을 때는 6개월짜리 이제 C3 비자가 있었는데, 지금 줄 수 없는 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국에 내가 들어가서 6개월 이제 체류하면 다시 H2를 주게 돼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한 달, 비자 신청해서 한 달 안 남아. 5개월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영사님이 6개월짜리 비자 주겠습니까? 안 주시죠. 그러니까 비자가 없습니다. 또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6개월 되는 날, 그 다음날 영사님이 다 모든 사람에게 그냥 그 다음날 찍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여러분들이 국익 기여자로 근무를 하신다든가, 고위국인 고용 특례법 적용을 반드시 받으셔가지고 안정적으로 그 한국생활 하는데 2년 연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해셔야 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6개월 갔다 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어느 아주머니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걸 글로 써놨는데, 아니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중국에 들어가서 쓰면 600만 원, 한 달에 150만 원씩 한국에서 못 벌었으니까 900만 원, 1,500만 원이 손에 나네요. 그래 얼른 계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긴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들도 H2 만기자 중국 가면 6개월간 비자 없어서 한국 못 오면 여러분 손해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알려드리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외국인 고용 특례법을 적용받아 가지고 국익 기여자로서 한국 국가 발전에도 기여도 하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경제적 여유를 가지시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연장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C3으로 해가지고 기술교육이나 이제 추첨되신 분들도 한국에 오시면 반드시 저희들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좋은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을 펼쳐가지고 정말 처음에 예요 그랬단 말이죠. 처음에 들어와서 무슨 직업을 택하느냐가 곧 앞으로 운명을 좌우해요. 노가다 뛰던 사람은요 평생 가도 노가다요. 그냥 식당 들어갔다가 그다음부터 회사 못 다녀요. 항상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일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F사도 가고 영주권도 가고 또 좋은 일자리로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C3으로 오신 분들이든 또 HT가 당첨이든 또 한국 계시든 간에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면은 참 한국 생활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70만원 월급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쓰냐? 20만원 세금 뭐 그렇게 나가고 뭐 나가고 생활비 40만원, 집세 30만원, 가족에게 또 50만원, 뭐 친지 행사 또 안 갈 수 없죠. 또 10만원. 170만원 벌어가지고 150만원 쓰고 20만원 남아요. 이거 1년 동안 벌면 얼마입니까? 200 얼마밖에 안 되겠다. 그냥 요 얘기는 단순하게 신발도 맨발로 다니고 옷도 하나도 안 입고 다녔을 때 이 얘기예요. 이것도 하나만 사버리고 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해버리면 돈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 오셔서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애껴 쓰시고 특히 처음에 온 사람들은 정말 좋은 직장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린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조선족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해서 돈을 버신 줄 아십니까? 정말 원손 부르트가면서 설거지 하는 거예요. 동대문 시장에서 밥을 이고 집집마다 배달하는 거예요. 피눈물 납니다. 그래가지고 6만원 받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 환자들, 간병하는 분들, 이렇게 해도 돈 6만 5천원 받아야 할 일당 24시간 근무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번 돈을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이 방송, 이 화면을 본다면 돈 아껴 쓰고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버는 돈들이에요. 그 피 같은 돈. 그리고 동포 여러분들도 그 돈 아껴 쓰고 술 함부로 마시지 말고 따박따박 저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이제 생활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번 돈 함부로 쓰지 맙시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돈도 벌고 여러분 F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직업과 관계되는 연결망, 회사의 연결망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F사도 하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조직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법원에 등기된 게 이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곳은 한국에 별로 없습니다. 뭐 이런 행정사에서 하는 것과 여행사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 이제 수준 높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수준 높은 한국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 동포 왕래 정책 C38 비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C38 비자는 한국에 오시는 데 대한 우리 자유왕래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취업이 불가합니다. 절대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오시면은 취업이 불가하니까, 그리고 90일마다 꼭 나가셔야 되고요. F사를 반드시 변경해가지고 계속적인 한국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취업 비자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제 특별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신 건 좋지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문에서 지금 현대도 또 오자마자 잡혀가지고 추방돼 버려가지고
못 들어와요. 그래서 취업하면 추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비자 바꿔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걸리면 추방되면 이거는 뭐 각 신문에서 보면 난리죠 지금 현재. 이건 여러분들이 취업 금지돼 있고 또 취업을 시킨 회사에서도 벌금입니다. 또 징역형이 300만 이하의 벌금 형태고. 그래서 이런 MBC나 뭐 이런 데 뉴스에 보면은 불법적 범죄로 집중 단속 처벌도 강한다고 신문, 텔레비, 라디오, 텔레비에서 다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불법 체류자가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 취업은 취업 측면에서 보면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자를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바꿔 가지고 여러분이 한국 생활을 하셔야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비자는 반드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비자, 저희들이 이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이렇게 많죠. 이렇게 비자는 이렇게 많습니다. 대한민국 비자가. 그런데 여기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고 없는 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확인을 하고 내가 이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해가지고 아닌 비자는 내가 일할 수 있는 비자로 바꿔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그냥 하시다가 불법 취업은 한국의 그 노동력이라는 것은 국가가 봤을 때는 그 잠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비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자로 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영주권 문제인데 이 영주권이 우리 조선족들에게 사실 쉽습니다. 영주권은 대충 한 뭐 4가지 정도로 이제 크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조상이 있다든가 또 뭐 결혼을 한다든가 퇴사라든가 일반 기와 영주권이 있습니다. 그건 5년을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주권으로 가실 분과 그렇지 않는 분은 정해져야 됩니다. 영주권으로 가실 분들은 H2 3년짜리에서 연장을 하든지 연장을 해도 4년 10개월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F사로 넘어가 줘야 5년이란 것이 이제 성립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내가 고객기여자로서 또 고용특례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연장을 해서 4년 10개월짜리 비자를 만들고 또한 F사를 거치지 않고는 이제 영주권으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이제 조선족 동포들에게는 이제는 국가도 상당히 많이 국적도 굉장히 많이 지금 신청했죠. 또 영주권도 마찬가지고 F사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또 21만 명이나 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주권 만드는 데는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피해가 많아요. 영주권은 반드시 조건이 주어져야 됩니다. 근데 조건 안 주어진 사람한테 할 수 있다고 돈 뭐 80만 원 받고 책상 속에다가 넣어놓고 안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신청해가지고 안 됐습니다 그러면 돈만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고 되는 것을 저희 상담실에 꼭 전화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상담을 해서 선생님은 기다렸다 하십시오. 선생님은 안 되겠습니다. 또 과거에 어떤 사연이 있었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시작을 안 하고 차후에 시작해 놨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이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요새 근간에 가장 많이 피해 접수를 받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영사관 업무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영사관이 사실은 아주 바쁩니다. 특히 이제 C38 자유학내 정책 때문에 영사관의 폭주 상태가 일어났는데, 현재 이제 여기서 만기가 돼서 가신 분도 이제 다시 재입국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인원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연으로 봤을 때, 이게 2015년에 7만 명, 2014년에 5만 5천 명, 13년 8만 4천 명.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에 또 다른 비자는요 사유입니다. 사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비자 신청을 할 때 사유서를 넣는 게 있고 안 넣는 게 있습니다. 근데 넣는 것은 영사님에게 거짓말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한창 난리 났었죠. 좀 우습게 얘기입니다만은 온 천지가 다 집계약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영사님이 보니까 아니 한국의 집주인들이 다 돈 떼먹었냐? 아니요, 그게 다 가짜로 만든 것들이었죠. 뭐 학원 다닌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많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사관 비자는
오직 사유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당첨됐으니까 사유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사관의 비자 신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씩 꼭 물어보고 하는 게, 또 들어가실 때도 한번 상담 받고 가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시산 비자가 이렇게 폭주에 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국 가는 것에 대한 설명에도 저희들이 이제 할들에 가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서를 이제 저희들이 뭐 견본을 하나 써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포들에게 제가 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희들이 정상적인 출입국 업무에 관계되는 이제 이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요일 토요일은 이제 저희들이 그 봉사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포들이 간혹 예의를 너무 안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뭐 하는 데입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 얼마 들어갑니까? 뭐 전화로 해가지고 또 막 방법만 가르쳐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뭐 돈 얼마 들어 얘기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무슨 대단히 이게 한국에 H2 비자로 오신 게 무슨 큰 장관이 된 거죠. 출세한 것처럼 너무 예의를 안 지키는 경우를 이제 간혹 보게 되는데요. 동포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할 때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들도 이제 하면서 섭섭할 때가 많아요. 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겠구나 하기에는 너무나도 술 먹고 들어와서 함부로 말씀하신다든가, 또 여기에는 또 출입국 관리소장을 했던 분이나 또 영사님도 계셨던 분이나 또 교수님들하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주로 상주에서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현직에 계셨을 때는 아마 만나기도 힘든 분들 아니겠습니까? 퇴직을 해서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가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의 도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할 때나, 또 저희들이 상담실을 찾아오실 때나, 또 상담을 할 때나 만났을 때 꼭 예의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도 예의를 지켜서 여러분의 고민을 다소나마 도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경고에 한 말씀 드린다면, 여기는 이제 우리 동포들이 이제 상담하기 위해서 온 곳, 생긴 곳이고, 또 동포들을 도와주고, 필요에 따라서 컨설팅도 하고, 또 알선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들이 이제 상담실을 운영하지만, 주변에 나쁜 분들이 많아요. 여행사, 행정사 분들 중에서 일부입니다. 물론 간첩으로 몰래 들어온다든가, 또 여기서 우리가 방법 하나 배워가지고 또 이게 그분들이 가서 동포들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또 여기 앉아 있으면은 자기가 해준다고 손목 붙잡고 내려가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동포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장이나 여행사, 행정사 분들이 사전에 저희들에게 승낙 없이 또 예고 없이 들어오는 것은 업무방해죄로서 또 사기꾼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일이 없고, 만나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저희들한테 꼭 허락을 받고 예약을 하고 오셔서 저희들과 상의를 해야지, 함부로 그렇게 나쁜 짓거리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들은 정말 무수히 많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 동포 여러분들 예의를 지켜주고, 또 저희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심 불량한 사람들은 이런 데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한국 생활을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또 설명드릴 것은, 여러분이 이제 가장 기대하시고 또 우리 동포들에게 가장 선호도가 높은 F사 비자 변경인데, 이게 사실은 또 피해도 많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F사를 쉽게 바르고 정확하게 갈 길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간 두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이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F사, 그러니까 H2 만기자가 중국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제 만기되면 들어가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체류 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저희들이 F사로 변경하는 방법 하나는 이제 중국에서, C38로 들어오셨을 때,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일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불법 취업으로서 강제 추방 당할 수 있고 또 단속도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C38 비자로 F사로 나가는 길, 요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F사 설명만 잘 들으시면은 이제 이거는 영주권까지 가는 데에 대한 하나의 그 길목이 되는 거고 다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한국 생활을 하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보면은 이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동포들은 조건 그러면 돈 얼마 들어갑니까? 이걸 조건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 만기입니다. 내가 비자가 얼마나 남았느냐. 이것이 곧 여러분이 F사를 어떻게 가느냐. 이제 이런 게 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얼마 한두 달 남았느냐, 6개월 남았느냐, 1년 남았느냐, 2년 남았느냐, 3년 남았느냐에 따라서 F사를 바꿀 때의 방법, 상담, 내용, 결과 이게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능한 기간을 많이 가지고 오시면은 F사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까? 아주 쉽죠.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아주 작게 남았을 때, 특히 3년 비자 같은 걸 한 달 반 남았는데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항상 아까도 내가 설명드렸었지만은 이제 비자에 관계되는 것은 조건이라는 것이 날짜도 필요할 수 있겠고 이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비자를 좀 이렇게 길게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이제 만기가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또 상담 받으십시오. 그래서 영사가 오면 얼마나 복주돼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나오고 또 어떤 비자는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고 이런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거에 이제 영사로 계셨던 분들이나 또 그 분야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저희들하고 다 연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시면은 여러분이 중국에 들어가시더라도 또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길 이런 것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짜를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고 그래서 C38이나 H2나 또 F1이나 T4 이제 앞으로 정책이 많이 바꿔지기 때문에 그래서 F사로 가고 또 F5 영주권으로 가는 길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주권이 됐든 F사가 됐든 무슨 비자가 됐든 한 생각해 보십시오. F사가 저 하늘나라에서 눈 오듯이 소복소복 쌓여가지고 주워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길거리에서 누가 갖다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림역 8번 출구 앞에서 주워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치러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비자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르게 할 수 있게끔 알려주고 도와주고 이게 저희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들과 같이 상의하시면 안 되는 것 빼놓고 다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치러야 될 것, 시간적 필요 조건, 또 경제적 필요 조건, 그래서 뭐 투자 비자 같은 것도 그럴 수 있겠고, 정신적 필요 조건, 노력 반드시 하나를 치러야지만 됩니다. 치르는 것을 가능한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사회생활을 중국에서 사시다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문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노력으로도 효과를 갈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병명을 알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면 쉽습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배 아프다고 그냥 뭐 풀뿌리 데려 먹고 누가 좋다니까 그거 먹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병이. 마찬가지로 비자업무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확한 길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셔야 되냐. 저희들이 지금 2010년도부터 매주 일요일 또 추석이나 설날 같은 데는 아예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쉬지 않고 나와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면. 그래서 이 설명회를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없고 또 여기 오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실기 위해서 이제 영상으로 이걸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다 보시면서 설명회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설명회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비자에 관한 체류 자격에 대한 정보를 많이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상담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사기 피해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설명회에 참가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설명회를 참가하신 분들은 직접 상담하시면 되고 집에서 가정에서 이 화면을 보신 분들은 예약해서 상담 일자를 맞춰서 그러면 개인별로 맞춤형 상담을 하고 여기 개인 상담에 따라서 선생님 이렇게 하십시오. 1방법. 선생님은 이렇게 하십시오. 2방법. 선생님은 이렇게 하십시오. 3방법. 또 4방법.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고충과 여러분의 고민을 안정적으로 한국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된다는 것은 100%가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설명에 참가하시고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굉장히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불법 체류도 생기고 또 안 좋은 피해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우리 동포들이 이제 자격증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예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옆에 사람이 했던 것 때문에 공부 안 됩니까? 자격증 하는 됩니까? 연장하는데 자격증이 필요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자격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동포 여러분, 우리가 이 F사, 지금 현재 F사가, 총 115,746명입니다. F사 소지자가. 그런데 자격증으로 F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25,004명입니다. 나머지 19만 명은 자격증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고 F사로 가는 길은 자격증이 아니라도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지레 겁먹지 말고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다 됩니다. 그런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하려고 하는 자에게 길이 열립니다.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생전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되는 것은 저희들은 상담을 할 때 도와드리게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지금 여기 많은 분이 이제 오셨습니다만은 내가 아주머니에게 돌멩이 20kg를 짊어지고 이거를 한강 시민공원까지 갖다 주면 내가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주머니는 갖다 놓고 하면 몸살 나버려요. 그런데 조선족 노래자랑이 한강 시민공원에 있어서 먹을 것을 짊어지고 20kg 짊어지고 한강 시민공원에 가서 노래자랑을 하고 춤을 추고 1등 해가지고 왔습니다. 피로가 딱 풀려버립니다. 똑같은 20kg인데 왜 그러겠습니까? 그건 정신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한테 오시게 되면 교육심리학,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즐겨버리는 겁니다. 즐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간병인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애기 똥 치우는 것도 힘들었는데 내가 요살 먹어가지고 남의 그 환자 다 대소변 받아내는데 즐겁지 않으면 못한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남의 똥을 24시간 간병하면서 치우겠습니까? 즐기는 겁니다. 식당? 즐기는 겁니다. 손님들한테 서비스하고 웃으면서 해보십시오. 월급 올라가요. 재밌어요. 신나고 몸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휴 팔자 타령하고, 그래서 인간은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오시면, 이런 설명에 오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F사를 가지고 이제 과연 취업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직종으로 가느냐 이 문제를 하는데, 사실 이제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 F사 때문에 사실 골머리 아픕니다. 왜냐하면 F사를 지금 아까도 21만 명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시골에 가서 어떻게 해서 다 땁니다. 그래가지고 안산이나 이제 대림 같은 데 집중돼 버리기 때문에 국가에서 봤을 때도 분배 정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이 이제 제도가 뭐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 F사만 또 원하는 회사가 있어요. F사만 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 그 F사 땄어도 또 이제 건설 현장도 이제 전문 자격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좋아지게 되는데, 이 반드시 절대 취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단순 노무, 사행성,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겁니다. 이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 F사는 취업 활동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법입니다. 근데 이제 요 법령이 이 안에는 들어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주권으로 간 데는 F사를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 조상이 있다든가 그런 걸 제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좀 참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정책이 우리 동포들은 참 출입국 정책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래 해당자는 F사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3년 비자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벌금 200만 원 내신 분들, 그 공소시효 지나지 않기 전에는 뭐 안 됩니다. 체류자격이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3년 이내입니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자, 200만 이상 벌금 낸 자, 범칙금 또는 강제 퇴거 처분을 받은 사람, 제가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저희들도 가슴 아프고 가슴 메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우리 동포들이 욱하는 성격, 이래가지고 남하고 싸움 한번 붙었다, 2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러면 즉시 여러분들은 체류자격 변경이 안 되고, 그 금액이 많아지면 강제 추방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동포들은 이제 참 술을 좋아하시고, 또 우리 조선족들은 먹는 문화에는 대단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애껴 쓰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 술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저희 이제 가끔 일요일 같은데 이제 대림동이나 만산 같은데 이제 동포들의 생활상을 좀 보려고 이제 가보면, 음식을 시켜놓으면 보통 뭐 5가지 7가지 시켜놓고 먹지도 않고 이만 반절도 안 먹고 남기는 거예요. 술도 뭐 보통 뭐 10병, 뭐 어떤 때는 뭐 맥주 같은 거 박스로 갖다 놓고 드시고.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힘들지 않아요? 일당 5만 원짜리도 있고 일당 7만 원짜리도 있고, 일 없으면 못 나가지 않습니까? 7만 5천 원, 9만 원 받아가지고 술값으로 다 날려버리고. 이거 뭐야. 동포 여러분, 술은 많이 마시지 말고 집에서 마시고, 또 이렇게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적당하게 이렇게 만나서 술을 너무 과음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보면은 밤중에 새벽 1시에도 이게 쓰러져 있는 분들, 대낮에도 술 먹고 계시는 분들, 또 상담실에도 술 먹고 오신다니까요. 이러다가 지나가다가 발 걸려가지고 뭐야 하다 보면은 이제 욱해가지고 싸웠다. 그러면 또 추방이에요. 그래서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이제 5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죠. 영주권 나갈 때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을 좀 주의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방법에 따라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런 분들은 21일 만에 F사 딴 사람도 있어요. 58살짜리가. 이런 경우를 하나 예를 들게요. 이분이 이제 김명호 씨라는 분인데, 김명호 씨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난 2달 남았는데 천장에다 매달아 놓든지 그냥
저기 뭐야 그 하수구에 넣든지 난 2달은 견딜 힘이 있으니까 F4 한번 따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많은 시간에 이렇게 사회를 제가 몇 가지만 이제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F4를 따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F4 따는 게 가장 이제 쉽고 많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좋은 직장 찾아주기, 돈 많이 벌게 해주기. 이 운동이 F4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축산, 제조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만 하면 양주, 포천, 동두천, 구리, 오산, 과천, 의왕, 하남, 안성, 이천, 여주, 연천, 가평, 양평 이것은 수도권 중에서 20만 도시 이하 여기서 F4 지역이죠. 그러니까 F4를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거죠. 이런 데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이제 F4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돈도 벌고 이제 F4도 달고 꼭 먹고 알 먹고죠. 이런 방법을 해서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연장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국가에 기여하는 국익 기여자로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F4 따는 길이 아주 쉽게 나갈 수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다 조직을 만들어 놨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돈도 벌고 F4도 하고 영주권까지 가고 이것을 다 해놨으니까 저희 상담실에 찾아오시면 또 담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반드시 이 국가에서 원하는 이 약정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경영자로서 F4 할 수 있는 거고 육아도우미도 이제 신설이 됐죠. 또 개인 타업에 투자하는 것들라든가 이런 F4를 할 수 있는 길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가장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 이 자격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자격증으로 F4 따는 길이 가장 또 쉬울 수도 있고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참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참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많았었죠. 한국 정부는 우리 동포들에게 117가지 자격증을 따라고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만 잘하면 길이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근데 한국의 자격증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의 여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죠. 한국에 조사를 해놓은 거고. 그래서 동포들에게 이제 안산이나 이제 이렇게 대리점에 가보면은 뭐 종이 나눠주고 광고물 나눠주는데 이것에 관한 여러분들이 실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얼마나 진실이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사기꾼이고 얼마나 허위고 또 고생시키고 다 떨어지는 거 이런 걸 시험에 다 떨어지는 이런 걸 가지고 마치 금방 될 것처럼 얘기하는 대림역, 안산역 이런데 그 길가에서 나눠주는 광고물, 홍보물이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거짓이고 여러분에게 피해를 얼마나 주고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직접 가서 확인하시고 반드시 이런 것은 꼭 상담을 해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자격증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앞으로 생활 밀착 자격증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자격증으로 이제 F4를 변경하는 경우를 보면서 동포들의 반응이 다 달라요. 이제 자격증을 해서 성공한 사람, F4를 성공한 사람은 한국 정부의 정책이 너무 좋다. 잘하고 있다. 근데 떨어진 사람들은 왜 이런 걸 만들었느냐? 왜 고생되냐? 우리는 뭐 고리 없대 고리 없는데 그냥 돈을 어떻게 살짝 뒤에서 하면 안 되냐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아까 제가 사례 드렸죠. 의지를 가지고 하신 분들은 에이구 이것처럼 쉬운 게 없다고 그러고 이제 불만스럽고 내가 어떻게 해? 그러면 대뇌가 움직이질 않아요. 기억이 상실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만 있고 또 좋아하고 그러더라 이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될 뿐만 하고 안 될 뿐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할 뿐은 안 했기 때문에 되고 100% 성공할 뿐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야 여러분들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격증 제도를 하나도 없앴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기 되면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안 나갈 수 있는 희망, 이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내가 F사로 계속 나가서 영주권까지 갈 것이냐 하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아니다, 나는 H대로 그냥 살 거예요. 그러면 갈 필요 없죠. 들어갔다가 6개월 있다 또 나오고 또 3년 있다 또 가고 또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하면 이게 좋은 점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특히 이 자유학내 C38 비자는 F사로 변경을 반드시 하고 한국 생활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이걸 쉽게 가는 길을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 자격증의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건 법무부하고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동포들에게 되지도 않는 것을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동포들에게 하지도 못할 걸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아무데나 찾아가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여행사 행정사에서 이것을 학원에 가라고 말하는 것은 알선수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행사들이 굉장히 처벌을 받은 경우가 많았었죠. 이런 것은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허가된 곳에서 허가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상담을 해보고 이것이 내가 과연 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100% 성공률로 여러분들은 가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히 상담해드리고, 특히 C38로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F사로 가는 길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아까 이제 산업인력공단이나 법무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2.6%, 11%, 9.6%, 19.3%, 11%, 11%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대림동 역전 앞에서 나눠주는 광고물 가지고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고, 정확하게 제대로 할 사람에게는 했던 데는 굉장히 합격률이 높은 데도 있었어요. 94%, 60.9%, 73.8%, 53.3%, 94%면 여러분 할만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냐, 반드시 할 사람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병이 앓았다 그러면 이것을 고칠 수 있는가 없는가 봐야 되는 거지, 우선 내가 아프다고 고칠 수도 없는 아무사한테를 갖다 들이대가지고, 특히 그것도 돌팔이사한테 갖다 들이댄다든가 그래가지고 못 고치면은 결국 병만 악화되는 거죠. 이것과 비교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길도 많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취득하기 쉬운 과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생활과 또 직업과 연결시키면서도 이게 보면은 117가지 중에서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죠. 이것을 찾아서 그 경험이 많은 곳, 여러분들이 이제 가보면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동포들에게 정말 앞에서 이제 입학할 때는 아주 말씀 잘하시고 아주 갈랑갈랑해가지고 잘하다가 돈 받아버리고 나면 나 몰라라 해버린 데도 있어요. 이런 데가 아니고 적어도 동포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하느냐는 중요한데, 지도교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하는 게 뭐냐면, 어느 선생님이 제일 잘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조사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는 학생으로 가장해서 가보기도 하고 또 아는 사람 통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100%, 90% 인식하고 있으면 시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알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알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게끔 지도하는 것은 지도하는 사람이 교육생에게 정확하게 시험 나올 거 다 알려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교수님들이나 교육시설, 시험 요점, 이거 하는 방법이에요. 모의시험, 합격률, 또 피해를 준다든가 거의 과대광고 한 대는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또 아무데나 소개받아가지고 가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여러분들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누구 소개로 갔더니 어떻게 되더라. 그래서 반드시 검진을 하고 또 검진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하고 피검사를 하고 치료하듯이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방향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점검한 다음에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일단 저희들한테 전화로 물어보셔도 저희들이 상담을 그런 것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정책을 정책이랬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제 업무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동포들이 C38로 오시게 되면 어려워요. 근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사실 오시는 게 놀러 오실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일을 하러 왔는데 일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추방되면 진짜 피눈물 납니다.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왔는데.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저희들이 이제 캐피탈이라는 게 한국의 캐피탈, 이제 돈놀이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법률 허가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증서를 받아다가 그 사람이 100% 자격증을 딴 다음에 돈을 지불할 수 있게끔 우리가 보증증권을 끊으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동포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또 들어올 때 진짜 차비도 없어가지고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최고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그러나 이거는 생활이 어렵다든가 조건이 성립되다든가 아프다든가 이래야지 아무한테나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보증증서를 끊어주고 여러분들은 가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100% 그러니까 자격증이 100% 따는 거죠. 100% 따고 난 다음에 돈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증증서를 저희들이 이제 끊어주고 있으니까 C38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H2 중에서도 가정이 좀 어려우신 분은 저희들에게 상담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절하면 저희들이 보증을 해드리고 단 이제 입학금이라든가 교재비는 이제 별도로 그것만 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C38 F사 가는 것은 이제 100% 걱정 없습니다. 자격증 100% 합격하고 나서 교육비 내세요. 저희들이 특별 상담을 해서 저희들이 해드리게 되고, 그래서 C3으로 하는 분들은 F사 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왜? 저희들이 보증을 해주면 공부하고 자격증 따가지고 F사 따가지고 이제 돈 내는 거니까요. 또 H2도 이제 가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상담이면 상담, 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일요일 봉사활동, 볼사활동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강좌로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개인별 이제 1대1 밀착 상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럼 밀착 상담을 하기 때문에 전화로 무엇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전화로 간단하게 가르쳐줘요. 이것은 예의도 아니고 전화로 병을 고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약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기다렸다 상담을 해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 무슨 문제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상담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의사가 진단서를 끊어서 선생님은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 찾아가면 되고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법률, 노무, 행정 모든 것들은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알선을 하고 상담을 해서 여러분이 만족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C38로 처음 오는 동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자격증 100% 합격하면 그때 가서 돈 내세요. 여러분들은 C38로 일하다가 잡혀서 추방당하겠습니까? 아니면 F자로 바꿔서 돈 벌어서 부자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림 한 커트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자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우리 동포들이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 다 상담할 수 있게끔 시스템 구축해놨고 법원의 법인으로 다 등재돼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폭넓고 최고 높은 수준의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이 문제 해결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말재주도 없는데 열심히 이렇게 경청을 해주셔서 참 고맙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동포들에게 제가 이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린다면, 우리 동포들은 너무 이제 현실적이다 보니까 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하는데, 어려울수록 자기 보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꼭 그 보험을 좀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포들이 너무 보험을 활용을 못 하시는데 꼭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역보험, 이거는 가까운 지역의 고려보험공단에 가서 이제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보험은 이제 보험 회사에서 하게 되는데, 이게 보장률이 좋은데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 몇만 원부터 해가지고 자기 보상 받는 대로 하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실에는 이제 보험 상담도 해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어떤 보험을 어떻게 하라고 해서 이게 무료 상담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저희 보험 전문가하고 받아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제 미력하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 동포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참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자식 하나 놔두고 중국에서 그냥 참 부모가 어머니 이제 친정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고 있고, 애기는 어린데 자기는 만기돼가지고 들어가 못 나올까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재료작의 변경의 방법을 알고 가실 때, 눈물을 흘리고 가실 때 저희들도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하는데,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이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꼭 저희 상담실을 이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동포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싸우지도 말고 또 술도 조금씩 드시면서 행복한 한국 생활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